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IP 경마 방송의 코리아 경마연구소 박 소장입니다. 2015년 8월 22일 자, 토요 경마 UCC 방송을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조지엄 기자가 제 왼쪽 자리를 또 맡아주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좀 인기도가 좀 분명한 경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 일요일은 또 출전 도수도 좀 적어서 그렇고 그래도 좀 만만치 않은 경주들이 참 많이 보이던데 한 개 한 개씩 차분하게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경주 참조하시고요. 자막에 이쁘게 나가고 있습니다. 1경주가 이제 2살짜리 마필들의 싸움으로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1경주 갑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데뷔전에서 같이 만났었던 골드데이하고 최고 비슬이 이번에 이제 서로 우승 후보가 돼서 그렇죠. 다시 만났어요. 골드데이가 좋은 걸음으로 2착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역시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게 좀 문제죠. 반면에 지난번에 이제 창세라는 마필이 아주 뭐 엄청나게 놀면서 들어올 그렇죠. 정도로 여유를 부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2차권에서 골드데이가 힘을 발휘하면서 힘의 우위를 보이면서 2차를 차지했다면은 이번에는 골드데이보다 이제 최고 비슬도 뭐 충분히 골드데이만큼의 초반 걸음을 지금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찬호기스가 좀 더 앞쪽 자리를 잡는다면은 11번 골드데이를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때요? 그렇죠. 뭐 지금 두 마리 말씀 잘 해주셨고요. 다른 그 신마 중에서 한 마리 여기 이제 이세마 경주거든요. 이세마 경주는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5등급 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국산 6등급인데 안말 경주와 이세마 경주는 5등급 상금을 주고 올 신마 경주는 이제 4등급 상금을 주고 이제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돈을 많이 준다. 그렇죠. 상금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낸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주기를 늦췄다가 여기 나오는 말들도 이제 있다는 얘기죠. 맞죠? 늦춰서라도 그렇죠. 이걸 나오고 싶어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다. 근데 그 망아지 중에서는 이 9번만 이제 성은마루한테 조금 관심이 갑니다. 이 박 소장이 지금 얘기했던 4번마 최고 비술이라든지 10번 골드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고 성운마루는 일단 기본 스피드가 있어요. 초반에 주행감에서 봤지만 기본 스피드가 있고 또 마지막에도 이렇게 걸음 자체가 확확 죽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어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큰 악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교를 담당을 했던 박현호 기수도 말이 그래도 싹수 있는 걸음을 아무래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전 인기도를 찾아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서 여러분들께 뭐 복병 정도로 살짝 그 성은마루를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갈 마필이 이제 3번하고 9번 주행심사 때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은 이제 3번하고 9번인데 그 두 마리하고 이제 7번 드림맨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욕심을 내는 최고 비슬이나 골드데이 무조건 이번에는 서두릅니다. 와중에 내측상이 굉장히 심한 4번마 그렇죠. 최고 비슬도 일단 안쪽 자리를 따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조건이기 때문에 박 소장은 4번마 최고 비슬 인기도는 역시 온 놈이 조금 더 많이 팔리네요. 그렇죠. 골드데이가 먼저 머리로 잡혀 있는데 박 소장은 4번마 최고 비슬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우리 조지엄 기자가 언급했던 이 성은마루 같은 경우는 기습에만 성공한다면은 그렇죠. 바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마필인 만큼 현장에서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야, 이거 참 난타전이야 정말. 2번막 미스터 정한을 위시해서 5번, 6번, 7번, 8번 닷발로 9번. 이제 9번도 빠른데 뭐 얘는 나가리 됐다고 봐야 되겠고 그냥 뛴 걸로 보면은 6, 7, 8 전부 다 마음은 안 드는데 일단은 6번마 신기원이 폐출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끌고 난리치고 이 손에 잘 안 들어오는 마핀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적으로 이건 무슨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그냥 뭐 팟캐스트 같은 어떤 녹화 방송이니까 난 김석봉이 놓고는 맞고는 못 사겠어요. 그렇다고 지난번엔 선행이라도 보장이 됐지 8번마 리얼 히어로 이번엔 선행 못 갈지도 모르는데 언제 물 먹으러 갈지 모르는 또 8번을 놓고 가기도 그렇지. 나는 찝찝해 개인적으로. 악벽도 심하고 결국은 여전히. 폐출혈 난 거 나도 싫어하지만 여기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6번마 신기원을 일단은 일바로 삼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우리 조지엄 기자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 제가 그 기수들과 조기사들, 근데 관리사들한테 말 물어보기도 미안하더라고. 맞아, 이런 거 물어보면 솔직히 나 같으면 짜증내. 이런 짜증. 거. 이거 아주 뭐 정확하게 그럴 박수영이 거냐고 얘기했는데 나름 그 안에서 내가 14년을 했지 않습니까? 친하단 말이야. 친한 사람들하고는. 그러면은 좀 친한 사람. 조기자 왜 그래 사이즈 안 나오게 우리 거 그거 안 돼. 근데 그런 애들 진짜 짜증나는 애들이 지금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누가 선행을 가고 또 1, 2등이 분명히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지금 물어봤는데 솔직히 제가 내용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게 사실 없고 그래도 육구만 신기원 그래도 얘가 그 어떤 전개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저도 박소정 같은 생각으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을 말이 없어. 맞아요. 그래도 순간 스피드는 확실하게 있는 말이니까 지난주에 그 소통 시대 타듯이 꾹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면은 6번 신기원이 2차 간에는 올 것 같아요. 5번 자진아리, 6번 센세이셔널, 8번마 리얼 히어로 이런 마필들. 뭐 모닝 베베도 좀 팔리는데 어쨌거나 데뷔전에서 뛴 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마필이 아닙니다. 이 편성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닝 베베까지 좀 이렇게 좀 모으는 거예요. 3경주입니다. 안말 경주고요.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5번 11번이 인기를 좀 분명하게 모으는 자막인데 인정이 돼요?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엄마 세명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직전에 딱 이거 승부 한 방으로 때렸어요. 쌍복으로. 그때는 사실 저희 취재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 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요번에는 그닥 내용적으로는 제가 이거 대끼리 팔리는데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 홍역 한번 걸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제가 뭐 전혀 굴하지 않고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전보다는 분명히 컨디션 떨어집니다. 세명 라이트는 제 취재 결과 그다음에 또 제가 이 여러 루트를 보는 결과 그래서 이 대끼리 맞고는 상당히 저는 현장에서 바칠 배당이 안 되는 조건이면은 저는 굳이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반면에 컨디션이 조금 더 상승된 마필은 9번마 아스트로걸입니다. 5번마 세명라이트하고 거의 엇비슷한 초반 걸음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6번에 그 중간에 6번 위대한 영혼이 하나 끼어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어쨌든 5번, 6번, 9번 안쪽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쓸어오더니 또 밀고 나오든지 간에 일단 선두권의 핵심은 5번, 6번, 9번이라고 봐요. 그중에서 게이트는 가장 외곽이지만은 일단 마필 자체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9번마 아스트로걸을 선두권에서 살아남아 버텨볼 만한 마필로 일단 인기도에서도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복병권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11번 청구에는 뭐 큰 하자를 걸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11번과 함께 5번만 3명 라이트가 일단 최종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요일 취재 그다음에 금토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현장까지 반드시 살펴봐야겠죠.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조잼 기자의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자, 제가 그 승부 경주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삼복승식은 웬만해 갖고는 제가 잘 건들지 않습니다. 삼복승식은 잘 건들지 않는데 요즘에는 이제 삼복승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삼복승이 맞추기가 힘듭니다. 세 마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딱 3차골 종합지 거의 백판성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봐도 1, 2등은 못해요. 1, 2등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 뭐 3착은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특단의 조치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까지 다 확인했는데 요거는 제가 삼복승으로 상당히 맛있는 배당. 삼복승 배당도 아마 뭐 15배, 20배가 넘을 겁니다. 삼복승으로 현장에서 복승은 뭐 물론 기본으로 깔아가면서 삼복승 위주로 때리는 내용으로부터 보는 승부경주 4경주 조잼의 스페셜 승부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12번 진명기빨 안정감 있는 성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기복이 있어요. 특징과 장점이 있는 마필들도 있고 영 안 되는 마필들도 한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 역시 12번 진명깃발에게 뭔가 하자를 좀 걸기는 어려운 자막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8번마 파이어폭스를 비롯한 선두권 전개 속에서 이제 진명깃발이 좀 자리를 못 잡을 때나 그런 사고가 나겠는데 그런 사고가 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8번, 10번, 그 다음에는 12번이 바로 붙을 수 있는 편성이라 12번 진명깃발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1400m를 이제 처음 뛴다는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출전한 12마리 중에서 기본 능력이라든지 보여준 사이즈로서는 12 진명깃발이 가장 낫고 또 하나 직전에 사실 그 승급전도 승급전인데 저는 이 정도에서 맞을 줄 알았어요. 당시에 이제 와장창 앞선이 막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났던 경주 엄지강호가 이제 선행을 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레이스가 잘못되기 시작한 경주인데 요건 이제 현장에서 당일날 말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이 서성 기수의 그 멘트예요. 당일날 이게 금요일까지도 말이 괜찮았었는데 이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경마장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갔는데 윤승 나가는데 벌써부터 아이쿠나 이거 뭐 잘못됐다 이럴 정도로 서성 기수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때문에 어쨌든 취재했던 목요일까지는요 말이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12 진명깃발은 저도 역시 박수영과 마찬가지로 가장 안정적인 배팅의 충마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그 진명깃발이 부러졌던 이유가 이제 당일 컨디션에 이상이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또 엄지강호를 너무 좀 적극적으로 쫓아가다가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부분이 또 절반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현장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서승훈이 몫이 커질 겁니다. 파이어폭스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똑같이 파이어폭스를 쫓아서 직전처럼 타버린다면 8번 죽이고 지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꽝꽝 터지는 그렇죠. 겁니다. 경마인데 그럴 것을 또 예상가가 예상을 하면서 접근하는데 꼭 그런 그림이 또 나와서 터져요. 자 일단 12번 진명깃발 센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센 말은 아니에요. 센 말이었으면 지난번에 그 엄지강호 쫓아갔다고 해서 반응이 치지면 안 되지. 근데 일단은 센 말은 아닌데 갖고 있는 걸음을 요 편성에서는 잘 나누면 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편성 속에서의 우위는 인정해 줄 만한 존재다. 12번 진명깃발 한 번 더 컨디션 잘 체크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 박소장의 스페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하는데 인기도가 조금 난잡해요.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3착온 뭐 3착 같지 않은 3착 아쉽지도 않은 3착에 12번 너와 기쁨을 금화둘리와 수백향과는 뭐 착취가 굉장히 있는 그런 3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였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뛰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 편성 속에서의 어떤 그 평가 때문에 인기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세미풍 또 6등급에서 승급한 마필 이런 마필들 위주로 팔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되겠죠. 붙어볼 만한 배팅 가치가 충분히 있으면서 말씀하신 데가 살살 넘겨 광고하고 앉았는데 쏘리. 자 중배당을 이 포인트로 삼고 제가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이 노리는 마필 하나가 있어요. 아나짜리 스스로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 하나가 있고 또 인기권에서 한 마리는 완전히 자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구멍수를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더라도 적중으로만 연결된다면 무조건 스쳐도 진짜 방구라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6경주는 좀 욕심을 내면서 배당 공략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암말 경주고요. 수은금이가 맨 외곽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네요. 방춘식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정지를 기회를 시켰던데 뭘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한 마리 정도 좀 눈에 띄는 놈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하시고 1번마 로드힐 어떻습니까?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또 기억에 남을 정도로 다음에도 또 되겠다. 이런 인상은 아직 주지 않고 잘 뛰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문세영 기수가 정말 그림같이 다 패대기 치고 훈련도 열심히 해갖고 다 거둔 성적이고 사실 직전에 원더라이 호루라기 장수별이 사실 이긴 걸음이에요. 하나 따져보면은 개똥 편성에서 정말 문세영이가 그 어떤 편성 속의 우위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조교까지 신경을 이빠이 쓰면서 만들어 놓고 거둔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지금
이번 주 기승정질에서 나카시가 이제 18주 말 갖고도 이제 동천의 아침 이런 거 보면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대웅 조교수의 눈에 이제 띈 거예요. 요놈 봐라 그래갖고 하나 줬네. 그렇죠. 요거 한번 타봐.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직전에 비해서는 편성은 분명히 세졌어요. 직전보다는 분명히 편성이 세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경주를 풀어갔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로 이제 아무래도 내려왔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나가기에는 분명 좀 더 수월한 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고민하다가 또 딱히 로드 힐을 두 번째 자리로 밀어버려야 되겠다 싶을 만큼 일바로 꼽을 만한 마필이 또 없어.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다카시한테 선물 준 것이니까 잘 받아 챙기면은 다카시는 승수를 그럼? 또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렵게 그 1승을 첫 승을 따낸 다카시인데 잘 타면 뭐 큰 문제 없으면 정말 2승째를 올릴 수 있는 마필인 만큼 1번마 로드 힐을 놓고 후착을 좁혀서 들어가는 경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수습 기수, 그러니까 아직까지 40승을 채우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수들. 감량이 있는 기수들. 그렇지 이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부진한 느낌이네. 그 아직까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기승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아직 40승 그 수습 딱지를 떼지 않고 있는 감량 이점을 받고 있는 그렇죠. 기수들이 이 말을 타는 그런 경주입니다.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중요한데 어때요? 예, 상당히 재밌는 제가 이제 주중에 게시판에도 요 그 경주에 대해서 글을 이제 썼어요. 이거 추첨 너무 대상 경주하듯이 하고 아주 요거 트로피도 주고 재밌는 그런 경주인데 말은 사실 저는 호루라기 6번마 호루라기가 여기서는 가장 세고 전개도 전 잘 빠진다고 봐요. 김도준 기수의 어떤 첫 승을 그러니까 목요일이었었죠. 목요일 날 그 이신영 조교사랑 투표장에서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요걸로 도종이가 항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는 일단 잘해놨다. 첫 승, 그러니까 첫 승이죠. 김도준 기수가 아직 1승이 없는데 그런 만큼 준비를 잘했고 또 전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사범 빅뱅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좀 순발력은 있습니다만은 6번 호루라기가 갖고 있는 자체 스피드, 순간 스피드, 초반에 쓸 수 있는 스피드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선행에만 성공하면은 뭐 이거 감량, 그다음에 잘 만들어놨고 김도정 기수한테 첫 승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 같은 6번마 호루라기입니다. 비슷해. 지난번에 우리 조재현 기자는 이제 그 남들이 막권 사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기자기 때문에 뭐 막권을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막권 못 사요. 저는 네. 막권을 사거든요. 이 호루라기를 로드힐하고 깜빡이었는데 이건 막권을 샀어. 추천도 했고 그리고 예상의 원더라이를 제가 3복승 복병으로 ARS에만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원더라이가 이제 흙을 안 맞고 선입권의 위치에 있으면은 끝까지 끈기를 발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워낙 개떡이라 3복승을 제가 권해드리면서도 이 호루라기의 로드힐이 배당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넣었다 뺀다고 해서 조금 불리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원더라이 3복승까지 같이 추천해버리면 이거는 사실 추천이 아니거든. 그렇지,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가능성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왔다 호루라기를 깨버린다. 이게 원더라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는 거. 선입권에 유지하면서 흙을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면은 잘 뛸 수 있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호루라기가 정말 막판에 잡힌 것이지 호루라기의 뒷심 자체가 야 이거 막 기복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직전 경주는 정말 이혁이가 야무지게 막 다부지게 이 선행간 호루라기 옆에 붙여가지고 적극적으로 탔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호루라기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차이로 운명이 엇갈린 겁니다. 이번 경주는 상대적으로 또 호루라기 자체가 선행 갈 가능성도 있지만 5번 와일드 레이크가 또 빨라요. 뭐 1번만 라이징 퓨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5번, 6번이 먼저 튀어나가고 나서 이제 레이스가 진행된다고 보는데 마음 먹고 따라가면 이 손이 거의 다 왔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땄었던 6월 14일처럼 호루라기는 기본적으로 단거리에서는 선행 선입이 자유롭게 풀어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마 호루라기
우리 조재현 기자와 함께 박수장도 원틀감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 자, 김도준 기수에게 참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요. 이신영 쪽에서도 특별히 좀 기회를 주는데 맛있게 다 와서 또 2착으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그랬었네. 우승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좀 잘 타서 자신의 첫 승을 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조재현 기자. 자, 8막 고려사랑이 서수공 기수를 지금 만나면서 3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직전에 그 더블 드래곤이라는 강자를 만나서 아쉽게 이제 2착을 왔는데 직전 레이스를 보면은 저는 서승은 답지 않게 좀 말을 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왔긴 왔지만 사실 그 원래 서승훈 기수가 말 타는 대로 그렇게 안 타고 너무 뭐 좀 서두른다 그럴까요? 말의 어떤 능력을 조금은 서승훈 기수답지 않게 말을 탔어요. 원래 그 서승훈 기수가 그 타는 기승술 자체가 있는데 그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경주에선 당의 경주에선 분명히 그보다 조금 못했던 기승술이었어요. 1300m입니다만은 특별히 하자 걸 수 있는 마필 물론 상대 마필도 몇 마리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서승훈 기수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호흡을 맞춰오고 있고 조교까지 직접 하고 나오는 고려사랑한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5분만 햇빛나 꾸준하게 상승세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복병을 해도 한 마리씩은 보고 있죠. 그렇죠. 복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병을 여기서 또 강하게 권해드리기에는 8번, 5번의 기준 액면이 조금 더 강하고 3복승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따라주는 선에서는 복승시까지도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만 타키온, 2번만 노던 호재, 뭐 7번 슈퍼 레전드 이런 마필들 모두 다 일단 호시탐탐 58 중에 한 마리만 부러져라. 그거 바라보면서 뒤쫓아갈 마필 혹은 앞에 기습을 때릴 마필이니까요. 조금의 여지는 남겨두시고 기본적으로는 8번, 5번 전력 우위를 인정하되 그중에서 8번 고려사랑을 우리 조지현 기자는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준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의 신봉불패도 이번 경주 역시 또 자신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아주 그 허망하게 부러진 측면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7번 보자르의 또 선행 목숨 걸 4번 마 풀레일 두 마리를 과연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57이라는 부담 중량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신봉불패에게 뭐 영 좋은 조건은 아니고. 자, 한 마리 추천해 주시죠. 그래도 보자르죠. 7번 맛 보자르가 뭐 내용적 인터뷰적인 측면이나 또 이제는 그 따라가서도 이미 검증이 된 걸음이기 때문에 이거 1200m 만약에 외곽에서 씹은 신봉불패 그다음에 안쪽에서 뭐 풀레일이나 레드빛 같은 게 밀고 나온다 그러면은 서승훈 기수가 뭐 굳이 싸우지 않습니다. 니들 가라. 어차피 직스에서 잡아주마. 왜냐하면은 7번 보자르가 이젠 끄는 악벽이 다 잡혔어요. 옛날엔 끄는 악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 가고 그랬는데 이젠 끄는 악벽이 다 잡힌 7번 보자르는 어떠한 전개 속에서도 1200에서는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인기도 그대로 7번 보자르를 읽어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조재현 기자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토요 경마에서 사실 메인 승부 선정회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대부분의 경주들이 조금 혼전도도 좀 있고 먹을 만한 배당도 아닌데 자, 이번 11경주는요. 충마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팔리는 인기마 중에서 컨디션이 떨어졌다. 그런데 버젓이 띄우는 게 있으니까 버젓이 팔립니다. 당연히 그 두 마리는 조재비가 완전 쳐대입니다. 완전 쳐대요. 요거는요. 제가 아까 4경주 스페셜 승부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승식을 활용할 겁니다. 복승과 삼복승식을 활용해서 세 마리 갖고 가장 좋은 환수로 만드는데 이미 믿을 만한 축이 있고 불안한 인기마가 있고 또 노림수 복병마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11경주는 토요경마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붙어볼 수 있는 또 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후다닥 끝납니다. 전개도 뭐 눈에 보듯이 뻔해요. 가장 자신 있게 붙을 수 있는 11경주 조재현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800m 경주입니다. 5번 1번이 깜빡이로 잡힐 만큼 나머지 마필들의 최근 성적이 좀 기복이 심하고 부진한 편입니다. 강철 화살은 언제든지 못 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강철 화살 부러졌다고 해서 뭐 경마장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6월 달에 그래도 1800m 2착을 왔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함께 1번 게이트 또 등짝도 최범현이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좀 인기도에 그 이미지가 많이 작용이 된 것 같고 5번 구름유의 나비는 당연히 세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3살짜리 아직 어린 암말이고 부담 중량은 계속 늘고 있고 그런 가운데 1800m 장거리에 나왔다라는 점. 보통 좀 정말 안 부러질 것 같은 인기마 빌이 뚝뚝 부러지면서 고배당이 터지는 법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은 액면에서부터 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이렇게 또 너무 걱정을 해두면은 괜히 걱정했네. 이런 또 가뿐하게 그 한 바퀴를 돌아내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고 그럴 만한 사이즈라고 봐요. 마필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뭐 7번만 사이클링 히트라든가 5번보다 더 먼저 밀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 마필 또 담양미소 과거에 신대전 기수가 폭주해가지고 와 어쨌든 3차 저거 하다가 올 거를 3차가 온 거야. 그걸 말을 세워서 그 거리를 다 까먹고 신대전 아직도 기억나네. 이금주 환장한다 정말. 어쨌든 요거 조금 요거로 요런 거 좀 일본 기수나 외국인 기수 태워주면 참 난 한번 나가기 전에 한번 태워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필들이 앞에 나갈 수 있는데 1800m에서 그런 페이스에 좀 휘말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박 수장은 일단 5번 구름 위의 나비를 뺄 생각은 없습니다. 어려운 도전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지 여러분들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5번은 믿어도 되는지 조재임 기자한테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박태정 기수한테 이 구름의 나비에 대해서 제가 매번 물어봤을 때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고 요번 역시 취재 시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늘 좋아. 그러니까 늘 좋아. 훈련 때는 정말 튼튼하게 뭐 하자 잡을 거 없이 뭐 성적에서 나타납니다만은 계속 입상을 이어오고 뭐 직전에 물론 이제 3착을 왔습니다만은 요번에도 컨디션은 좋습니다. 근데 마방이나 조건만 이제 생각하면 그렇지 되네. 마방이나 박태정 기수나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수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과연 1800을 처음 뛰는 3세 앞말이 57 부담 중량 극복하면 거봐 센 말이 당연히 극복하지고 만약에 못하면은 지금 부러진다거나 그러면은 박수영이 얘기한 대로 역시 3세 앞말에 57 첫 거리는 무리였었어. 사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며느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마필 상태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은 마필 상태는 상당히 늘 그랬듯이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이런 자막에서는 있죠. 그걸 감안한다면 강배팅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제 후반부 경주지만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5번을 빼고 막 고배당을 노리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교사나 뭐 박태정 기수나 또 구름 위의 나비를 응원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뛰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지 못 오면 이건 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요번에 3등 4등하고 다음번에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바로 극복을 하는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조금 배팅 강도는 좀 조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요 편성 구도에서는 5번 구름 위의 나비를 박 수장도 세게 본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13경주입니다. 마지막 13경주 박 소장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그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잡는 거의 뭐 마지막 주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경주 승부를 잘 안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근에 좀 이런저런 이유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꼭 적중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는 마지막 경주인데요. 7번만 지명제왕이 대가리 팔립니다. 부담 중에 조금 늘어났지만은 현장에서 체중만 크게 빠져나오지 않고 상태 무난하다면 7번은 인정을 하고 갈 거예요. 대신에 후차권에서 대충 한 4마리 정도가 인기도를 좀 양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 2마리를 안 봅니다. 4마리 팔리는 것 중에서. 그렇다면 나머지가 이제 2마리죠.
때리고 받치는 두 방이면은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13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았고요. 거기 한 마리 더 현장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넓게 본다면은 원틀 주력에 두 방 더 가져가도 돈이 될 것이고 그 복병 마필의 내용까지 확인한 후에 제낄 수 있다면은 그 주어진 액면 속에서 때리고 받치는 딱 두 방 막권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시는 막권 속에서 압축된 승부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 박소장의 메인 승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은 일요경마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